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1월 21일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사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859년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탄생. 1859년 1월 21일 함경북도 북청에서 태어난 이준은 대한제국의 법률가이자 독립운동가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준은 법관 양성소를 졸업하고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법무대신 이하영을 탄핵하는 등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고종 황제는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1907년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임명하여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과 만나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단은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각국 대표와 언론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고사를 배포하고 이휘종은 한국을 위한 호소라는 연설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강의 냉담한 반응과 일본의 압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은 과로와 울분으로 1907년 7월 14일 헤이그에서 순국하였습니다. 1919년 고종 황제 서거. 1919년 1월 21일은 고종 황제가 서거한 날입니다. 고종 황제는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본명은 이형이며 아명은 명복입니다. 그는 흥선대원군 이하웅과 여흥부대부인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863년 고종은 12세의 나이로 조선의 왕위에 올랐으며 초기에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함으로써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열강의 침략 위협 속에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후 고종은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압박과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은 퇴위하여 이태왕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1919년 덕수궁에서 서거하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생애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격동적인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한계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논의의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김신조 사건.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권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300m 떨어져 있는 종로구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1월 17일 밤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여 21일 밤 9시 30분경 서울 청군동 세검정 부근 청와대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장희문 근처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총 침투한 31명 중 사살 29명, 미확인 1명, 투항 1명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이 사건을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김신조는 이튿날의 기자회견에서 침투 목적을 묻는 기자에게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라고 밝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측의 피해도 상당했는데 최규식 서장을 비롯하여 제1보병사단 15연대장 이익수 대령이 교전 중 피격당해 전사했고 특히 도주 과정에서 공비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여러 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나 경복중학교의 수위 등 일반인, 심지어 참관 및 작전 지도차원 주한미군까지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가 있었든 아니었든 무고한 민간인들도 희생당했습니다. 총 32명 사망에 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비군과 5분 대기조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가 이 사건 때문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격 훈련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김신조는 이후 귀순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며 기독교 목사로 활동하며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군사 대비 태세 강화 및 안보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21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 사고 더 알아볼까요? 1959년 원자력원 발족. 1959년 1월 21일 원자력원이 발족했습니다. 원자력원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관리 등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담당 정부기관이었습니다. 문교부의 원자력과를 확대하여 출범하였으며 1967년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 흡수되었습니다.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제1공화국까지 선거관리기관과 조직은 개별 선거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이 들어서자 선거의 공정성과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기관화하였고 제3공화국의 저차 개정 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것입니다. 1978년 창원기계공업단지 건설. 1978년 1월 21일 창원기계공업단지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1992년 후기 대학 입학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 사건. 1992년 1월 21일 후기 대학 입학 학력고사 문제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월 22일로 예정되었던 학력고사가 2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18년 동탄면 폐지 및 동전환. 2018년 1월 21일 화성시에 속해 있던 동탄면이 폐지되면서 해당 면에 있던 리가 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48년 조선산 간유 700드럼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전 경성방직 사장 김현수 체포. 1953년 서울 청군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사용하고 있던 경복중학 본관전소. 1954년 반공포로 인수. 1958년 제5차 문맹퇴치운동. 농한기 동안 문맹자 50만 명 대상으로 전개. 1959년 평화시장 대화제. 1961년 통일사회당 발족,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 지향, 대표 이동화.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1967년 사직터널 착공 2년 2개월 만에 개통. 1974년 한국과 독일 비자면제 협정 체결. 1977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발행신문인 부산15 창간. 1984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항공협정 체결.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2003년 서울고등법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 이해찬 외 18명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 선고. 2005년 김인옥 경찰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지방경찰청장 지임명. 2021년 징역 40년 조주빈의 징역 15년 추가 구형. 2021년 문 대통령 노바백스 SK 계약 2천만 명분 백신 추가 확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UAE, 스위스 등 6박 8일간의 새해 첫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지금까지 1월 21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